자, 이제 이른바 부인 리스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진영에서 부인 리스크 때문에 아주 호되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포문을 열었던 거는 윤석열 후보의 김건희 씨, 이른바 7시간 40분의 그 녹음 발언이 아주 3주 전에는 아주 공전에 그런 네. 관심을 받았는데 결국은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흐지부지 됐죠. 네, 폭로 방송이 오히려 후폭풍으로 그걸 기획한 세력들에게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김건희 씨가 지금 팬클럽이 2,500명이 뭐 85,000명으로 늘었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먼저 김건희, 김혜경, 김건희 또 부인 리스크를 기본적으로 크게 어떻게 보시고 이번 그 김혜경 건에 대해서 말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부인 리스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아까도 언급을 좀 했지만은 네. 부인들이 이렇게 뭐 하마평에 오르는 건 처음이었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부터 얘기를 한다면 네. 사실 뭐 저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민이 그렇게 굳이 왈가왈부할 게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대선 후보의 부인, 그러니까 대선으로 이제 확정이 대선 출마하겠다고 나선 이후에 녹취록이 나왔단 말이에요. 전화 통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는 말조심을 굉장히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가려서 해야 되고 아무리 막역지간이라고 할지라도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게 녹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고 말을 한 건 의도적으로 한 건지 의도적으로 했다면 너무 실수가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을 호칭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국민 정서랑 안 맞죠. 안 맞죠. 뭐 이렇게 남편을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칭해서 뭐 이렇게 저거 이거 이렇게는 말을 안 하는 저는 거기서 이제 굉장히 깜짝 놀랐고 또 남편을 또 바보라고 또 지금 뭐 사랑을 하니 뭐 애처가일 수 있고요. 그런 거는 또 뭐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걸 저희가 왈가왈부할 거는 아니에요. 뭐 호칭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뭐 내가 청와대에 가면 뭐는 가만 안 놔둘 거야라든지 그런 권력을 월권행위라고 의심이 되는 말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권력 의지는 윤석열 후보보다 더 김건희 씨가 더 권력 의지가 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부인들이. 그렇죠? 부인들이 어떻게든지 내가 청와대 들어가고 말 거야 하는 얘기. 네,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권력 의지나 권력 욕을 또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정당하고 또 만약에 불필요한 의혹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깨끗이 좀 해명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죠. 그게 잘못했을 때 내가 이래서 왜냐면 대통령 부인이 될 줄 몰랐고 대통령이 될 줄 모르고 있었던 이 과거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자기가 책임을 지라고 하면 그때는 몰랐던 거고 뭐 의심을 했던 것들 뭐 계획했던 것들이 아니니까 저는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뒤에서 지역적인 문제로 막 그걸 보다는 과연 이분이 대통령을 이렇게 부인으로서 어떤 품위를 유지를 하고 말을 조심을 하고 그다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조를 할 것인지 내조 외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부인의 후보의 이 가치관이나 철학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생각으로 내조를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유경수 여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제 내조적인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권력을 쥐면 내가 뭐 할 거야라는 발언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좀 당연히 지양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경솔한 면이 많은 분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뭐 누님 동생으로 급격히 친하게 지냈다 손 치더라도 그걸 갖고 태연하게 물론 녹음할 줄은 뭐 몰랐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녹음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줄은 몰랐겠습니다만은 참 이게 공인 의식이 좀 부족하고 경솔하는 그런 처사가 있구나. 뭐 어차피 이 보수 진영이나 중도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권 교체에 대한 그 갈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김건희가 그 정도로 얘기하는 김건희 씨가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될 거 있느냐라고 이제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이거죠. 뭐 서로 진영에선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뭐 그 정도 발언이야 뭐 문제될 거
없다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네. 칭찬할 건 칭찬하고, 그건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우리가 비판을 할 자격이 있잖아요.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균형감으로 그 비판을 하되 내가 선택은 하지만 이런 네. 것들은 비판 받아야 된다. 이거 비난을 할 수 있다라고 네.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국민 주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 말씀 중에 트럼프님이 채팅창도 좀 보아주세요. 제가 올린 좋은 글들 아깝게 다 지나가요. 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좋은 글을 올렸는지. 네. 제가 그렇다고 어디를 뚫어져라 바라본 건 아닌데, 이렇게 뚫어져라, 저한테 좀 글을 한마디 주시고, 그렇군요. 이거군요. 걸그룹의 멤버 아니십니까? 노래 한 소절 부탁해요. 언제 또 걸그룹까지 또 한번 하신 적이 있나 보죠? 걸그룹의 멤버 아니십니까? 이 얘기를 우리 트럼프님이 이렇게 위투로 얘기를 하고 그걸 제가 스킵을 해서 깜빡 얘기를 안 하니까 좋은 글들 많이 지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김건희 아이돌인 줄은 뭐죠? 김건희 씨가 아이돌인 줄 알았다는 건가요? 김건희 아이돌. 네. 글쎄요. 예. 아이돌은 우리 트럼프 슈퍼맨님은 아마 여기가 아이돌로 생각을 지금 하는 거고 김건희는 뭡니까? 예, 뭔가 조금 하여튼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설명을 보완을 해주면 제가 이따가 기회 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분위기를 아주 화기애애하기 위해서 아이돌 얘기를 했는데 괜찮았습니까? 기분이?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김혜경 씨 같은 경우 후보 부인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를 공적으로 쓰라고 제공했던 카드를 그런 개인적으로 바꿔치기 하면서 다시 결제를 하고 한다든지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고 공무원들을 사적인 제사 때 공무원들 썼다든지 이런 거는 그거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분이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권을 잡았을 때 얼마나 더 사적으로 공무원들을 쓸까 생각을 그런 우려를 한 가지 어떤 사례를 보고 국민은 유권자들은 유추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하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변명을 또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따 5시에 또 기자회견 한다니까 틀림없이 이제 그런 그 사과문을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걸 텐데. 예, 이걸 보고 이제 안 봐도 비디오라고 하는 얘기가 그게 그래서 나오는 자질이고 것이죠. 그게 도덕관념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지도자의 도덕관념이 왜 중요하냐. 지도자가 그 위에가 흐트러지잖아요. 밑은 왕창 흐트러지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패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너네도 하는데 우리가 그리고 주위에서 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그 불감증이 생겨요. 도덕 불감증. 그러니까 윤리를 지키고 어떤 사법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번지게 되고 그리고 그 측근부터 번지고 계속 번지다 보면 아래에 있는 국민들도 다 그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썩어가는 거죠. 굉장히 물들고 썩어가는 거. 그래서 후보자의 도덕관념, 도덕 어떤 가치관, 철학 이게 법인카드 하나에서도 나타나는 그렇습니다. 거고 공무원을 쓰고 안 쓰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왜 쓰겠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지금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구독자 배가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중간쯤에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 선택의 일님이군요.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박 교수님 말을 끊기가 못해가지고 쭉 그때 바로바로 소개를 못했습니다만은 조기에 100만 이상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 또 이 덕담을 해주셨네요. 미나 맹커님이 계십니다. 쓰레기 좌파 방송들도 200만 가는데 우리 아시아투데이 김 박사가 이끄는 아시아투데이는 조기에 100만 이상 가실 거가 틀림없습니다라고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그렇게 되겠죠. 제가 아까 바로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이거는 아시아투데이의 번영을 위해서 제가 아마 메시지를 보냈을 텐데 제가 한 2, 3분 시차가 있었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네, 자 지금 상황에서
제사 얘기를 한 번 더 할까 합니다. 제사 얘기. 네. 지금 이제 그 폭로했던 7급 공무원이 이른바 이재명 그 후보의 모친이죠. 그러니까 김혜경 이 후보 부인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제사 때 그날 관용차뿐만 아니라 7급 공무원이 나한테도 이 제수용품 거기 뭐 과일 여러 가지로 부거 명태 이렇게 쭉 그 리스트가 있더군요. 그거를 이제 사 달라고 하고 43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러니까 이 제수용품 제사는 분명히 개인적인 일일 텐데 공무원을 동원하고 관용차도 동원하고 그것도 배달까지 집으로 그 순회동인가요? 그걸 하면서 진짜 공인인식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입장을 바꿔서라도 우리 제사에 제가 혹시라도 그런 이 롤플레이를 한다 하더라도 감히 그걸 생각을 못할 텐데 못하죠. 그리고 제사라는 것은 어쨌든 저는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물 정한 수 하나 물 한 컵을 떠놓고라도 뭘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마음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며느리가 정말 성의껏 준비를 하고 남의 손을 타지 않고 직접 준비하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걸 또 떠나서도 이건 어쨌든 뭐 공무원을 사적으로 썼다는 거는 뭐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뭐 말을 못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 정상적인 그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갖다가 이제 붙일 수 있는 게 글쎄요. 정말 공인인식이 있는 건가? 글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저작거리 얘기로 너는 빵점이야 할 때 공인인식은 정말 아주 빵점을 줘도 문제가 꼭 무슨 법카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사 때 그거를 관용차 공무원 이 제사 음식 배달을 그렇게 했다. 글쎄요. 근데 그분은 뭐 하시나요? 김희경 씨는 그럼 그날 또 다른 거를 뭐를 하나요? 본인이 이렇게 손수 지금 얘기한 정성스럽게 하면 본인이 가서 시장도 보고 하는 게 그게 시어머니를 잘 보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생각이 많이 다른 모양입니다. 생각이 다른 거야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제사 얘기까지 참 나눠봤습니다. 네, 최근에 쓰신 글을 제가 한번 보니까 국민의 노예화, 노예 근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가를 하셨는데 혹시라도 지금 이 대선과 연계해서 어떤 주실 만한 메시지가 있는지요? 그러니까 우리 결국에는 유권자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정부나 정권을 잡은 집단에서는 유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행정명령의 위력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달 수입이 물론 편차가 크게 있지만 어쨌든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거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문을 닫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국가에 대항해서 우리 개인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회초리도 매도 우리가 나무도 한 개는 쉽게 부러뜨리지만 여러 개의 뭉텅이로 있을 때 묶음으로 있을 때 하기 힘든 것처럼 국민이 힘을 합쳐서 부당한 정권, 부당한 정부의 요구,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주권이고 국민으로서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시민. 민주시민. 그렇죠. 네. 지금 대선을 맞이해서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쓰신 좋은 글도 있고요. 네, 지금 우리가 많은 얘기를 더 할 수가 있는데 아까 김혜경 씨의 5시 기자회견 얘기가 준비가 지금 돼가고 있고 또 우리 PD들이 나름대로 중계를 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